2021년 5월 7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 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좀 간단하죠.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해결 못할 사건이 아니죠. 예. 그 전에 앞서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은 좀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바빠가지고 다 그걸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판에 붙여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렇다 할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수확이 없나 봐요.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특별한 단서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후속 기사가 없는 걸 보니까 그 사건은 좀 해결하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죠. 구미 여아 3세 여아 사건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좀 관심 있어 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담당 검사를 좀 만나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도 싶고 좀 그래요. 네. 그 사건 때문에 김천까지 그 재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김천지청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좀 있는데 기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취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요번에 벌어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죠.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너무 억측이 심해.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티즌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사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수사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죠. 그냥 영화 좀 본 거, 영화에서 본 거 그런 것 때문에 망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건과 관련돼서 네티즌들이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망상에 가깝죠. 수사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수사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망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하는 게 수사가 아니라고. 자, 일단 봅시다. 이 사건의 사건 개요를 알아봐야겠죠.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추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 자료를 증거와 뭐 진술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가설을 의심할 만한 뭐 새로운 반대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을 수정하거나 가설을 폐기하고 또 새로운 가설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거죠.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 같다라고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딱 신문 기사를 읽고 뭐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보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건 개요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니까 그냥 추리로 들어갈게요. 바로 추리.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진 것 같다. 사건 개요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사건 개요는 그 노컷 뉴스에서 사건 개요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노컷 뉴스 기사 제목이 뭐냐면 한강 대학생 사망 음모론 판치는데 경찰은 왜 침묵할까요? 이것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기사가 뜨거든. 근데 기사 중간 정도에 그 사건 일지를 사건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그래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사건 개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4월 24일 22시 30분쯤에 사망자 손정민 씨하고 친구 과 동기 A 씨가 만나가지고 반포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술 한잔 한 거죠. 야 친구야 이제 뭐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원래는 3명이 만나기로 했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합석을 못하고 친구 둘이서 손정민 씨와 A 씨 둘이서 이제 한강공원에서 이제 소주 2병에 그 막걸리 하나에 뭐 이제 뭐 치킨이나 뭐 삼겹살이나 뭐 그걸 안주 넣고서 먹었죠. 그게 4월 24일 22시 30분쯤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4월 25일 01시 20분 죠? 1시 20분쯤에 이제 손정민 씨는 자기 엄마한테 이제 카톡을 했답니다.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대요. 그게 1시 20분쯤이고 1시 50분쯤에 이제 손정민 씨하고 친구 A 씨가 이제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에다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제 손정민 씨가 자기 친구 A가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찍어가지고 자신의 인스타에다 올렸다.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가 3시 30분쯤에 그 A씨가 진술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친구 A씨는 본인의 부모님께 전화 후 다시 잠들었고 1시간 뒤 일어났을 때 손정민 씨는 자리에 없었고 죽은 사람 정민이가 먼저 갔다고 생각한 A씨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챙겨서 집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시 30분쯤이고, 다음에 이제 4시 30분쯤에 친구 A씨는 반포 나들목 CCTV에 혼자 한강공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이제 CCTV에 찍혔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 다음에 5시쯤에 그 친구 A씨가 집에 갔죠. 집에 간 다음에 5시쯤에 A씨는 부모님하고 함께 손정민 씨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강공원으로 왔답니다. 그 다음에 5시 30분쯤에 A씨는 손정민 씨 가족에게 정민이가 실종된 것 같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 손정민 아버지가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실종됐다니까, 없어졌다니까 마침 뭐 위치 추적을 해봤나 봐요. 뭐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되는 앱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제 위치 추적을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휴대폰으로 손정민 씨 아버지가 손정민 씨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 그게 이제 5시 30분쯤에 계속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다가 5시 32분쯤에 30분에 전화하고 32분쯤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닌데, 이거 사건 개요를 이렇게 정리했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더래요. 손정민 씨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손정민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전화를 받더라는 거야.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A씨라는 거죠. A씨. 그래서 그 손정민이 내 아들 핸드폰인데 그걸 왜 네가 전화를 받고 있냐니까 그 A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전화기가 그냥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호주머니에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바꿔가지고 가져온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러더라고 A씨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바꿔서 전화 휴대폰이 서로 바뀌었다니까 이번에는 이제 A씨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죠. A씨 휴대폰을 전화했는데 A씨 휴대폰은 이제 그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받지를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휴대폰을 보니까 위치 추적을 하니까 그 수상 택시 승강장 거기 이제 그 한강공원에서 불과 몇 미터 안 가까운 곳이죠. 그 부근에서 잡히고 이제 전원이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원이 끊긴 시간이 그 무엇이냐 오전 6시 30분쯤에 이제 전원이 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건 개요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손정민 그 부모님이 전화를 걸었을 때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은 거야. 자기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A씨가 받는 거야. 자기 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A씨가 받아. 그걸 왜 네가 내 아들 전화를 휴대폰을 왜 네가 갖고 있냐니까 A씨가 이제 대답하기를 술 먹다가 보니까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바꿔졌다니까
바꿔서 가져갔다니까 그 손정민 씨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바꿔 가져갔으니까 내 아들을 찾으려면은 A 씨 전화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본 거야. 근데 전화를 걸어봤는데 어때요? 신호 오면 가는데 이제 받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지났죠. 4월 30일 날 그 손정민 씨 시신이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 근처 수중에서 발견됐답니다. 발견된 시신 안에 이제 호주머니도 이제 뒤져보고 이렇게 뒤져봤는데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나오질 않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5월 1일 날 이제 국과수에서 이제 시신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렇죠? 확인을 해보고 이제 부검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검 결과는 좀 이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오겠죠. 근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예. 사건 개요는 복잡하지 않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추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사고사로 봐요. 사고사. 그래서 이 친구 A 씨가 뭐 손정민 씨를 같은 과 친구 손정민 씨를 뭐 계획에 의해서 살해를 했다든가 우발적으로 뭐 어떻게 죽였다든가 아니면은 과실에 의해서 죽였다든가 과실치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손정민 씨가 최근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었는데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이제 친구랑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는 도중에 기분이 굉장히 좀 우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술버릇이 어떠냐면은 손정민 씨의 술버릇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활발해졌다가 그랬다가 이제 잠드는 게 이제 그 사람 술버릇이라 그러더라고. 이제 술 먹으면은 왜 흥분되고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드석드석거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술 기운이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고양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막 이래. 근데 뭐 그런 술버릇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그, 그 친구가 손정민 씨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물에 빠져 죽은 사건.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그것이 최근에 좀 힘든 일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좀 울컥한 마음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물에 빠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빠졌는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장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이제 막 뛰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물에 빠진 것 같아. 그렇죠? 음. 그럼 A 씨는 어때요? A 씨?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 A 씨, 손정민 씨 있고 친구 A 씨. A 씨는 그 착한 사람 같아.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A 씨와 A 씨 부모님은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좀 선한 사람 같아. A 씨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사망자 A 씨와의 사망자와 손정민 씨와 A 씨 사이는
꽤 친하고 서로를 아끼는 친구 사이로 보여요. 그런데 A씨의 진술에는 대부분 진실하지만 일부 거짓 진술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거짓 진술은 형사적 그 책임과는 무관한 거짓 진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A씨의 입장에서 한 그런 거짓 진술은 일종의 방어적 진술이라고 보이고 그 내용이 거짓이긴 하나 형사 책임과는 무관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A씨가 한 진술 중에서 진실한 진술과 거짓된 진술이 있다 그랬죠. 그럼 진실한 진술은 뭐고 거짓된 진술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이 거짓된 진술을 왜 하게 되었는지 거기 그 동기도 또 살펴보면은 이 사건은 좀 이렇게 환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 친구 A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 A씨 부모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여.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건은 손정민 씨하고 A 씨가 만나서 술을 한잔 했어. 내 친구 셋이서, 내 한 친구는 못 나왔죠. 둘이서 이제 한잔 하는데 술 먹을 때 이제 서로 어깨 동무도 하고 같이 편의점에서 술도 사고 같이 이제 좋아가지고 친구 만났으니까 좋잖아요. 또 술도 한잔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공원은 나간 거야. 나서 이제 술 한잔을 하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 손정민 씨가 그간에 이제 그동안 최근에 자신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고민스러워했던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게 이제 A 씨의 진술이거든요. 정민이가 최근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걸 들은 거죠, A 씨가. 근데 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여. 진실된 진술 같아. 근데 이제 손정민 씨 아버님은 이 진술이 얘가 유독 그런 걸 강조하더니 좀 의심스럽다 이랬는데 그건 의심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A 씨가 정민이라는 사람한테 사망자 손정민한테 들었으니까 아는 내용 아니야. 그러면 이제 소년 아버지는 어때요? 최근에 정민이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아는지 알잖아. 자기 부모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맞아. 최근에 정민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얘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진술은 어때요? 신빙성이 있어. 진실된 진술이라고 보여요. 정민이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고, 손정민 씨가 A 씨한테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당일날 하고 그 전부터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내 친했던 친구 놈하고들하고 사이가 좀 멀어져가지고 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예시야. 근데 그 진술은 진실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거짓된 진술이 있어. A 씨가 한 진술에는 거짓된 진술이 있어. 그 거짓된 진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거짓 진술. 이게 뭐냐면은 뭐라 했냐면은 4월 25일 3시 30분쯤에 그 친구 A씨가 진술하기를 어떻게 되냐면은 3시 30분쯤에 자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A씨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고 잠들었대요. 술 먹었으니까 잠들었는데 잠들고 일어나니까 손정민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실종된 사망자 없어서 먼저 갔겠거니 하고선 자기 이제 짐 싸가지고 왔다 했는데 그게 거짓 진술이야. 그건 난 거짓 진술로 보거든요. 왜 거짓 진술로 보느냐면은 3시 30분쯤에 어땠었냐면은 이 손정민이라는 이 친구가 막 뛰어간 거야. 술 먹다가 뛰어가다가 이렇게 혼자서 이제 막 몸부림치다가 엎어지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 진술은 난 진실이라고 보거든. A씨가 했던 진술. A씨가 뭐라 하냐면 정민이가 나랑 술 먹을 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신세한탄도 하면서 한테 일어나서 막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거 이제 걔 잡으려고 자기도 쫓아가서 달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달려가지고 엎어진 것도 이렇게 세워주고 이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3시 30분쯤에 저는 제가 추리하기로는 그때 물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물에 빠졌다고. 손정민 씨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A씨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큰일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A씨는 물에 빠진 걸 자기가 찾아본 거지. 이놈이 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안 보이는 거야. 물속이 크다 이제 껌껌하니까 안 보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걸로 보여요. 전화해서 지금 나랑 한강공원에서 정민이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 뛰어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전화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A씨의 부모님하고 전화했단 말이야. 그래? 그거 어떡하지? 좀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찾아봐라니까 이 A씨가 어떻게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찾은 거야. 한강공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다가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못 찾으니까 어때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한 것이 뭐 119나 경찰서나 이런 데보다도 자기가 제일 가까운 부모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3시 30분에 전화를 걸고선 알았어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그러고선 전화 끊고서 이제 막 찾았겠죠. 그 일대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찾았겠죠. 자기 친구가 물에 들어갔어요. 빠졌으니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나온 거죠. 그 1시간 동안 있을 이유가 없거든. 1시간 동안. 그 1시간은 기간이 3시 30분에 자기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정도 잠들었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A씨는 자기가 진술하기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A씨가 그 3시 30분에 손정민 씨가 물에 빠진 거야. 그래서 빠진 사실을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한 거야. 제일 급하니까 누구한테 연락은 해야 되겠는데 경찰서에 연락할 생각을 안 하고 보다는 부모님이 가깝잖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죠. 지금 A씨는 어때요? 이 친구도 같이 공부만 한 친구라서 같은 의대생이잖아요. 같은 과에서 옮기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친구니까 제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하는 버릇이 있는 거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뭐 큰 일이 벌어졌다면 부모님부터 찾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걸은 것 같아. 전화를 걸고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1시간 정도 찾아도. 이제 자기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간 거죠. 뭐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얼른 집에 가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밖에서 좀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얼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집에 간 거야. 근데 그 나오는 한강 공연에 나오는 그 나들목 CCTV에 4시 30분에 찍힌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찾은 거지. 진짜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찾다가 이제 집에 간 거죠. 택시 타고 집에 간 거야. 집에 가니까 어때요? 야, 어떻게 됐어? 부모님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손정민 씨는 아니, A 씨는 어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야, 그래, 같이 찾으러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시쯤에 A 씨 부모님은 한강공원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A 씨는 거짓 진술을 했죠. 뭐라고 진술했어요?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A 씨가 이런 진술과 이런 진술이 있어. 근데 이 진술은 뭐냐면은 같이 술 먹던 손정민이가 내 친구 정민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선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진술이 있고 또 하나 진술은 그냥 술 먹고선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진술이 있어요. 두 가지 진술은 어때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졌어요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앞에 내용이 있어. 물에 빠진 이후로 없어졌어요랑 잠자고서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랑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차이가 많죠. 그럼 어느 부분이 거짓 진술인 거예요? 나는 A씨는 정민이가 물에 빠졌다는 걸 모른다는 거고 실제로는 알면서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알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진술이라는 게 그거야. A씨가 진술을 했는데 일부 거짓 진술이 섞여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A씨는 손정민 씨가 물에 빠진 사실을 알아. 근데 아는데 겁이 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친구가 물에 빠졌다면 자기가 의심받을 수 있잖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진술보다는 이렇게 진술하는 것보다는 그냥 술 먹고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러면은 의심받을 일이 없잖아. 이 진술하고 이 진술이 어느 진술이 자기한테 유리해요?